안녕하세요. 이야기 인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꽁트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디오북 듣는 것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등산모를 눌러 쓰고 등산조끼를 걸친 한 사람이 스틱을 짚으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완만한 경사길인지라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초여름답게 연초록 숲은 상큼하기 짝이 없었고 숲은 온통 새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등산로는 내내 그늘이었다. 산새 소리와 함께 계곡물 흐르는 소리는 살아 숨쉬는 교향곡이었다. 이따금 생수병을 꺼내 한 모금씩 마신 것은 꼭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등산할 때의 멋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해도 좋았다. 갑자기 초롱꽃이 나타나고 금낭화도 얼굴을 내밀었다. 저쪽 바위 아래로는 원추리도 보였다. 원추리가 핀 그 언저리부터 길은 갑자기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지나온 길이 평탄했던지라 경사길은 오히려 반가웠다. 이제야말로 등산을 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는 다리에 힘을 주어 경사길을 올라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경사길 한 50m쯤 걸었을까 벼랑간 심한 복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얼른 오른손으로 배를 쓸어주었다. 이런 때 몇 번 배를 문지르면 가라앉는다는 것을 그는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서 계속해서 배를 쓸어주었다. 가라앉겠지. 이 정도의 복통은 의뢰있게 마련. 금세 가라앉을걸. 걱정할 게 무엇이? 그러나 복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가파른 길로 접어들면서 배에 힘을 준 탓일까? 점점 더 뱃살이 꼿꼿해지더니 금방이라도 일이 터지고 말 것처럼 아랫배가 뻑적지근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간이 화장실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간이 화장실은 한참 아래에 있었다. 거기까지 달려갈 수는 없는 노릇. 느낌으로 보아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어 걸음 길 옆으로 들어가 아름드리 물풀의 나무 바로 곁에서 바지를 내렸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한 무더기를 쏟아내자 배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말끔해졌다. 생수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일까? 혹시 생수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중얼거리며 등산길로 나왔다. 그리고는 또 주변을 둘러보았다. 역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배설물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자연에 남긴 오점이었다. 그는 몇 걸음 옮기다가 다시 배설물을 돌아보았다. 아무리 봐도 너무 흉한 모습이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걸음을 돌려 배설물 가까이 갔다. 그리고는 주변의 돌들을 갖다가 배설물 주변에 쌓기 시작했다. 20여 개를 갖다가 포개고 가리어 놓으니 배설물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누가 보아도 그게 배설물을 가린 돌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한 무더기 돌이 거기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무더기를 바라보았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는 돌무더기였다. 배설물은 완전히 차단되어 일부러 돌을 드러내지 않는 한 실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몇 년인지 모를 꽤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는 다시 그 등산로를 걷고 있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이었다.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번에는 몇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걷고 있었다. 가파른 경사가 시작되고 얼마쯤 걸었을 때였다. 한 친구가 말했다. 저것 좀 봐. 선앙당이야.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사람 키보다 높은 돌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큼지막한 돌 하나씩 얹어놓고 가자고. 3개를 얹어놓아야 효력이 난다는데. 친구들은 하나 혹은 3개의 돌을 집어들었다. 그도 얼떨결에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상하다. 전에는 저런 돌무더기가 없었는데? 그는 머리를 갸웃하며 돌무더기 위에 돌을 얹었다. 울긋불긋한 헝겊 조각이 매달린 새끼줄이 물풀의 나무 몸통에 감겨 있었다. 아주머니 2사람이 그 앞에서 합장한 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중이었다. 여자들은 합장을 마치고 등산길로 올라오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이 선앙당 영험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믿어보라고. 영숙이 말이야, 걔가 여기서 치성을 들인 덕분에 아파트 당첨됐다더라. 어머머, 그랬구나. 어쩐지 걔 기가 살아났더라고. 여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도 등산길로 올라왔다. 그리고 주변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때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렇다. 이곳은 내가 언젠가 볼일을 본 곳. 배설물을 감추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 그래, 바로 저 물풀의 나무 아래였지. 몇 개 주워다가 쌓아놓은 돌이 대변을 덮고 있던 그 돌무더기가 저렇게 자라다니. 이럴 수가? 실상을 깨달은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바로 돌무더기 신앙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무더기 신앙은 이미 확고한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아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거짓말도 분수껏 해야지. 이렇게 화를 낼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어느 제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는 이것을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화가 분명합니다.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였을 테니까요. 위의 서술은 소설 형식으로 다소 살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내용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습고도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웃고 말았지만 여러 가지 상념에 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냥 우습지만은 않았습니다. 뒷맛이 씁쓸했다거나 할까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